배 대표님, 예. 헌법재판관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 여야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은 이거 빨리 탄핵 심판을 돌려가지고 항소심 나오기 전에 대선을 확정 지어버려야겠다는 그렇죠. 거고,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킨 게임이죠.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헌재를 무력화시켜 버려가지고 나중에 6명 제대로 가면은 4명이 되면 헌재 자체에서 탄핵 심판을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탄핵 심판이 안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오든가 아니면 임기 말까지 그대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끝나든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돼야 되고 임명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3명도 부족하지만 4월 18일이 되면 이 헌법재판이 최대 180일이고 또 그게 또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4월 18일이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던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가 가결됐지만 고 박사님도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도 보셨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합니다가 아닙니다. 여야가 협의해야 된다면서 본인도 약간 정치적인 의중을 내비친 거예요. 그런 부담 양쪽으로부터 요구받는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또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또 민주당이 압박만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중재될 수밖에 없고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당장이냐 아니면 뭐 1월 초가 되느냐의 차이지 헌법재판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본회의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든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존중해야죠. 그걸 우리가 미리 뭐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은 정통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을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부총리 1인 3역을 맡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러가기 전에 최상목 또 대대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 대행도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한 걸 보면은 자기 선에서 더군다나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은 이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부담은 민주당에게도 있겠죠. 민주당도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요구해서 안 해서 탄핵소추 가결시켰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도 그럴 수 있다?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면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겠죠. 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조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3명의 일단 숫자인데 민주당의 몫으로 2명이 있고 또는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1명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발하는 건 그 부분일 거예요. 지금 마은혁, 정계선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너무 민주당에 끌려다닌다.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아주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한다 그러면은 1명 정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적어도 뭐 대국민 발표를 하든지 공정하게 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발표를 통해서 여야 간에 한 이쯤 조율합시다. 저는 그 정도 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선 최상목 권한대행은 1월 1일 전에 쌍특검 이른바 내란 특검하고 네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31일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결정을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이 최상목 대행이 오히려 한덕수 전 대행보다도 더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자신은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대행이 안 했으니까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김민석이 얘기대로 또 말을 안 들으면 따박따박 탄핵을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최상목과의도 탄핵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예.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이 이재명 말을 고분고분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한덕수 대행보다는 최상목 대행이 낫다. 오히려 자기 쪽에 조금 민주당 쪽에 우호적이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예산안 이런 처리에 있어서도 예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최 부총리가 되면은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 아닙니까? 오히려 착각이죠.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러면은 본인이 그 책임 부담을 다 안으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날짜 지정하고 또 내용을 통과돼야 되는 내용을 지정하면 예 알겠습니다 얼른 하겠습니다 해법장관 임명도 얼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가 있었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말 안 들어? 그럼 최상목 탄핵, 이주호 탄핵, 다 탄핵. 이제 그러면 정부 없어지는 거고 이제는 법안은 통과되는 대로 다 그냥 자동 통과. 이대로 갈까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엄청 부담인데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는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나 지지층들이 그냥 들끓어요. 개딸들이 뭐하냐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 끌어내려라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걸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어서 하지만 최상무 경제부총리 지금 환율 올라가죠. 지금 미국에 지금 아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든 창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엘리트입니다. 중국계 아버지와 스코틀랜드 어머니 사이에 지금 1년이 넘는 나이인데 정말 보수에 정통한 칼럼니스트예요. 트럼프도 이 사람 칼럼을 즐겨본다고 할 정도인데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입니다. 아버지가 중국인이지만. 근데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친화적인 북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이? 그럼 미국이 이럴 겁니다. 트럼프 당선이 야 한국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대화 상대가 안 돼. 집어치워. 이런 순간 민주당은 집권이 가능할까요? 저는 어린 반프로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민주당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반미정서예요. 이러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최상목 끌어내리고 이주호 끌어내린다? 하지 못할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예. 우선 최상목 같은 경우는 끌어내리려도 무슨 탄핵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해서는 뭐 5가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뭐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계엄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반대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뭐 특별히 권한대행돼 갖고 뭐 잘못한 거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권한대행으로 할 경우는 의결 정족수도 당연히 3분의 2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대행 같은 경우는 총리 시절에 있었던 것이 3개나 있으니까 그걸로 의제를 해가지고 뭐 151명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 우원식이가 이재명이 딸랑이로 싹 또 돌변을 했더라고요. 150.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주석 헌법재판소법 이런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은 3분의 2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 박사님이나 저나
한덕수 권한대행도 정족수가 200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내도 그렇지만 국외도 굉장히 문제 삼을 겁니다.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권한대행 기준으로 해서 정족수가 이야기될 텐데 뭐라고 또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거 안 갖다 붙이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 반대할 때 그렇게 반대하면 되냐? 윤석열 대통령을 덮쳐서라도 못하게 했어야지. 그거는 총애받았던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결국 마음이 약해진 거 별의별 걸 다 붙일 거예요. 예. 그거는 고 박사님도 뭐 잘 아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151명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이 총리 때 그 건만 가지고 탄핵을 붙이자고 하니까 그 대행 때도 넣어. 이번에 한 번에 싹 처리해가지고 대행도 3분의 2가 아니고 151명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우겨가지고. 고 박사님, 지금 이재명이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민주당이 우려해야 되는 역풍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일단은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권도 헌법재판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역풍이 민주당에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상목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와서 기각, 한덕수 기각, 윤석열 기각. 민주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분해돼야죠 뭐. 어쨌든 그러나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정말 미쳤네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어요.